우크라이나의 활약에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러시아와 유럽, 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군이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객관적 전력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크게 열세였습니다. 독립 후 전력을 제대로 현대화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 무기들이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러나 전황은 전문가들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기동부대의 진격은 곳곳에서 막히며 뚜렷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는커녕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좌초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12일 수도 키이우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초 러시아군은 일정 방어선을 친 우크라이나군 전차, 장갑차 부대와 일전을 예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러시아군을 맞이한 것은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가 아니었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황이 전해지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 차량을 격파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기갑 전력을 파괴하고 인증샷을 찍는 식이죠. 마치 방송 스튜디오처럼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리다 적 전차가 다가오면 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수뇌부는 러시아와 전력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전차와 전차, 장갑차와 장갑차가 맞붙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택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개전과 동시에 전국 각지 도로 이정표를 모두 제거해 러시아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갈림길이나 사거리에서 우왕좌왕하는 러시아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한 뒤 사라지는 전술을 택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 지형지물에 익숙한 현지 예비역과 현역을 적절히 섞어 분대 단위 매복조로 편성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옛 소련제 RPG-7이나 우크라이나산 스키프는 물론 서방 세계가 지원해준 제블린 등 대량의 대전차 무기를 지급하였죠. 물론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의식해 그나름 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전차 미사일을 막고자 전차 외부에 증가장갑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전차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토버텍 방식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 위에 강철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러시아군의 이러한 준비는 실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비책을 돌파한 주인공은 바로 세인트 제블린이라는 무기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FGM-148 제블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별명인데요. 제블린은 러시아군 최신 전차들을 족집게처럼 파괴해 침공의 예봉을 꺾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 사수의 1등 공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에 제블린 공격으로 100대 이상 전차를 잃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들 역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제블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블린의 큰 강점은 간단한 운용법과 높은 신뢰성인데요. 발사 유닛과 미사일 컨테이너를 결합해 발사 유닛의 전원을 켜고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한 뒤 싣고 냉각 후 발사하게 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사수는 발사 후 안전한 위치로 대피하면 그만입니다. 보통 대전차 로켓 무기는 발사 직후 발사기 후방에서 엄청난 화염이 발생해 사수 위치가 쉽게 노출되는데요. 제블린은 고압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밀어낸 뒤 일정 거리 이상 날아간 다음 로켓 모터가 점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 위치를 적에게 쉽게 들키지 않을 수 있고 건물 안에서도 발사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죠. 다루기 쉬운 제블린의 위력은 그야말로 치명적인데요. 제블린 미사일은 전방 탄두와 주탄두 등 2개 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방 탄두가 표적의 외부 증가장갑을 파괴하면 주탄두가 주장갑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중 탄두 구조 덕분에 제블린은 균질화병 강판 기준으로 최대 9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블린은 표적과 거리가 가까울 때는 표적의 측면을 직격하는 공격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됐다면 토버텍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 160m 상공까지 솟구친 뒤 수직에 가깝게 표적머리 위로 내리꽂는 공격 방식인데요.
전차의 경우 대부분 상부 장갑판이 가장 얇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제블린이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평가받는 주된 이유이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우크라이나에서 제블린 미사일이 맹활약하자 개발사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로키드 마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두 자릿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기갑부대라는 러시아 전차군단을 막아낸 제블린에 각국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한국에도 제블린 효과를 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판 제블린을 만드는 LIG넥스원과 하나입니다. LIG넥스원과 하나는 현재 우리 군과 중동 여러 바이어에게 AT-1K 현공 대전차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LIG넥스원은 미사일을, 하나는 발사 유닛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선 현공을 제블린의 아류작 정도로 평가절하했죠. 하지만 이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제블린보다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공이 처음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목받은 계기는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 때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 구성한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군 측은 후티 반군의 전차, 차량, 진지를 공격하는데 제블린 미사일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죠. 이 과정에서 사우디군은 150발의 제블린 미사일 재고를 전부 써버리게 되었는데요. 사우디는 자국군과 연합군에 대량 보급하기 위해 제블린 미사일 1만 5천 발을 주문했지만 미국 상원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현공입니다. 현공은 유도 방식이나 탄도 위력, 사거리 면에서 제블린과 비슷하나 성능을 하나씩 뜯어보면 더 우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블린 미사일은 표적 조준을 위한 적외선 CCD 냉각에 약 30초 시간이 필요한 반면 현공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채택하여 주야간을 막론하고 신속한 조준과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죠. 이 기능이 현공이 중동에서 대박을 터뜨린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우디군은 현공 운용 영상을 SNS에 공개하며 사우스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공은 중동 지역에서 명성을 떨쳤지만 세계 시장에선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제블린이라는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주역인 제블린은 물론 그보다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현공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세인트 제블린 신화에 이어 현공이 새로운 방산 수출 대박을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